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법 제33조 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3조 1항 제4호에 보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절충설이에요. 이것은 이런 상표는 자타 상품수필력이 없거나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공익성의 견지에서 비춰보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요건으로서 첫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에 해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심사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첫째, 국가명인데 국가 승인 여부는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승인 여부는 불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제법에 보면은요, 국가의 승인, 뭐 정부의 승인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나라를 국가로 승인할 거냐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정부로 승인을 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새로 생겼다. 그럼 이걸 국가로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곧 국가로 승인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국가의 승인이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국가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명은 동티모르 이런 것들은 현재 지명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이제 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서울특별시, 뭐 또 뭐 예를 들면은 대구광역시, 뭐 광주광역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현저한 지명이고, 또 도, 충청남도, 뭐 강원도, 뭐 충청북도 이런 도명도 당연히 지리적 명칭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또 특별시, 광역시, 도의 시, 군, 구, 그래서 뭐 성남시, 뭐 하남시, 뭐 김포시,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군, 뭐 홍성군,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구도 마찬가지고 서대문구, 뭐 종로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또는 주명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명해야 돼요. 국내 소유들 기준했을 때 모를 수도 있잖아. 외국의 수도명, 대도시명, 또 스테이트명, 뭐 조지아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델라웨어주라든가 할 때 델라웨어 이런 거, 또 이에 상당하는 행정구역의 명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저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작에 알려진 국내 또는 외국의 고적지, 관광지, 번화가 등 명칭과 이들의 약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 군, 구보다 낮은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도 현작이 알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현저한 지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도 같은 건 세계 지도 또는 그 일부, 또 국가의 지도, 뭐 그런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이제 이런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면은 그냥 지도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지도의 경우는 일부 지방의 지방 지도도, 일부 지방의 지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근데 뭐라고 도용이 되어 있는데 일반 수요자가 이거 지도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저한 지정 명칭의 사례로서 보면은 뭐 옥스포드, 뭐 하이델베르그, 뭐 맨하탄, 뭐 조지아, 뭐 브리티시 아메리칸, 뭐 인스부르크, 뭐 그다음에 베네치아, 뭐 프라하, 뭐 이런 식으로 홍천, 뚝배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현저한 지명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또는 외국의 산, 강, 섬, 호수 등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일 경우에는 현저한 지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명사인 산이나 강, 섬, 호수 뭐 이런 등등등을 결합되지 않아 가지고 그 의미를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현저한 지명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백두산, 뭐 한라산, 설악산, 뭐 금강산, 뭐 영산강, 대청호, 뭐 거제도, 뭐 미시시피강, 뭐 에베레스트산,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에요. 그런데 등산복에 여러분 상표에 에베레스트 이거 등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현저한 지명으로 해서 원칙으로는 등록 안 해줍니다. 지정상품과 관계를 안 따져요. 4호는. 예? 3호하고는 달라요. 예. 지정상품 관계 안 따지고 무조건 현저한 지명이면 안 해줘. 예. 근데 사용해서 식별력이 인정해서 또 유명해졌다. 그러면 해주는 거야. 예. 에베레스트가 등록되면 바로 사용해 식별력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근데 여기서 산이니 강이니 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빠졌다. 예를 들면은 월출 이러면은 뭐야? 월출산 이러면 안 해주는데 월출 그러면 뭐야? 월출산이야? 꼭 그건 아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그런 의미를 rising moon 이런 뜻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저한 지명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죠. 영산도 마찬가지야. 대청 영산만 보고 이게 영산강이야?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영산 그냥 이름인가 누구? 상표일 수도 있는 거고 대청도 마찬가지예요. 네, 관광지라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현저해야 되니까 그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는 이제 4호를 번호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역사적 문화재가 저명한 결과 현장에 알려진 결과 그 소재 지역에 이르는 그런 남대문 하면 어딘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 지정 명칭으로 현재 인식되면 그때는 4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 뭐 어딘지 다 알아. 불국사, 경복궁, 광화문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현저한 지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식당을 딱 차려가지고 롯데 호텔에 가봐요. 그 한식당, 광화문 이렇게 저 이름을 줬어. 등록하겠다고 롯데 호텔에서 출한다. 등록이 안 돼. 예. 현저한 지명이기 때문에. 그 일대 광화문에 있는 다른 식당은 뭐 광화문 못 쓰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척추 동해비 뭐 어디든지 모르잖아 우리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평균 수요자들은 그쪽에 사는 사람 알지 몰라도 나는 몰라. 그리고 일반 평균 수요자들 몰라. 그래서 아니다 하는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플러스 업종 이거는 식별력이 없는 걸로 봐요. 근데 옛날에 2008년 4월 13일 이전에 특허청 상표 심사 기준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봤고 이런 경우에는 또 등록도 허용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현장 지명 플러스 업종 플러스 그 다음에 뭐 협회나 조합이나 연구소나 이런 등 비영리 단체와 또는 아니면 주식회사 이런 상법상의 회사의 명칭 이런 것이 결합이 됐다. 이러면은 식별력을 인정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통신 주식회사, 이게 KT 옛날 상호예요. 그럼 한국이면 뭐야? 현저한 지명이죠. 현저한 지명이 약칭이잖아. 대한민국의 약칭. 현저한 지명의 약칭이고. 통신은 뭐야? 업종 아니야, 업종.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뭐야? 상법상의 회사의 명칭이잖아요. 이런 것은 식별력이 있는 걸로 봤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이제 이걸 삭제를 해가지고 식별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시생각하면 출원하면 등록이 안 돼. 옛날에는 그걸 해줬는데, 옛날에는 한국화학연구소 이러면은 현전지명약청이고 화학은 업종이고 연구소 있죠, 연구소 여기. 그러니까 이건 식별이 등록을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준다 하는 거지. 다만 이런 거라 하더라도 등록을 지금도 안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사용해서 식별력을 취득했다, 특정인의 것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식별력을 인정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한국화학연구소 유명하잖아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애투리 이런 데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내면 해준다고요, 지금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서울대학교 사건. 요즘에 대학교도 이제 이게 지식재산 때문에 눈을 뜬 거야. 원래는 대학이 지식재산에 앞장서야 되는데, 예? 그 지식재산 보호를 서울이 하고, 미국 대학은 그런 걸 아주 굉장히 잘해 왔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이런 데는 이제 근래 와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많이 노력하는데, 예. 예를 들면 여러분 모자에 UCLA, 예? 이런 거 모자, 옷 뭐 많이 이렇게 보셨죠? 이런 거. 예, 막 하버드, 예? 스탠포드 막 티셔츠에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렇게 걔네들은 이렇게 라이센스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로열티를 벌어서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야. 의류회사한테 돈을, 엄청난 로열티를 받고 그걸 사용권을 줘요. 그래서 그걸 대학 재정 수입에 충당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식재산을 관리를 해왔어요. 물론 제일 돈 많이 버는 거는 기술 개발해서 특허를 해서 라이센싱 아웃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대학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학생들의 등록금도 부담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자기네 또 연구 개발에도 더 쓰고 교수님들한테 지원비도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연세치과, 뭐 서울 뭐 엄청나게 많잖아. 그거 다 쓰는 거 그냥 가만히 놔뒀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거 예를 들면은 이런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학교라는 단어가 결합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울대학교 그러면 여러분 딱 보고 그 현재 지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저 관악에 있는 서울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특정 주체를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라는 것이 대학교라는 이름하고 결합이 돼서 본래 현재 지리적 명칭을 떠나서 새로운 관념을 낳고 있잖아요. 새로운 식별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그러면은 지명이고 그냥 대학교 일반적인 이름이 아무것도 어딘지도 몰라.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저 관악구에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은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봐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사건이고, 그렇지만은 현장 지명하고 대학교하고 무조건 결합됐다 그래가지고 식별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울릉도 대학교 어디야? 울산대학교는 들어봤을 때 울릉도대학교는 없잖아 우리가. 예? 울릉도는 현장 지명이죠. 대학교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캐스퍼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뭐야? 그 결합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해준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라든가 저기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든가 이런 것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도 많이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무슨 또 무슨 경북대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제 출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류라든가 서적이라든가 교육업이라든가 의류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업무 표장으로도 막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지 명칭이나 그 어떤 지도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장 지명 등 플러스 식별력 있는 표장은 번호에 해당하지 않죠. 4호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현저한 지명 등인데 식별력 없는 거하고 결합됐다. 그럼 당연히 뭐 이거 식별력 없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 때는 번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현저한 지명 등하고 식별력 없는 거하고 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합에서 본래 현저한 지정명칭을 따라 새로운 관념이나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번호 적용이 배제된다. 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그 판례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현저한 지명 등과 방위각이 표시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것도 4호에 해당한다. 그래서 식별력 없는 걸로 본다 하는 거예요. 다만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정명칭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사례를 봅시다. 서울은 현저한 지명이잖아요. 근데 방위 표시, 동서남북, 남서울, 동서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현저한 지명이나 이런 것도 또 대전, 서대전, 북대전, 동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경산인데 동경산 이거 참 인식하기가 어려워. 동경산이라는 게 있어? 또 진도인데 북진도 과연 이런 게 있어? 또 천진인데 남천진 중국에 남천진 이런 데 있어? 모르잖아요. 예, 이거 서울이나 대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현저하니까 남서울 서대전 붙여도 이게 저기 식별력 여기 4호에 해당하는데 현전 지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것처럼 동경산, 북진도, 남천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신 얘기다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와 결합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지리적 명칭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자타상 식별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체 서울대학교 이러면 서울대학교 전체에 대해서 식별력이 부여된 거지. 거기서 다시 또 등록됐다고 거기서 다시 또 떠서 서울 요것만 가지고 이제 이거 저기 식별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입니다. 판단 기준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야 돼요. 우선 그게.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스키야 스키. 스키 장비인데 상표가 티롤이야 티롤. 티롤. 이거 현전 지명이에요. 이게 뭐 오스트리아인가 뭐 어딘가 뭐 유럽에 가면은 유명한 스키 리조트 중에 하나가 티롤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를 티롤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스키 잘 좋아하지 않아서 잘 몰라도 일반 국내 평균 수요자를 놓고 봤을 때 티롤 이러면은 현전 지명입니까?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현전 지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은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다.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어떤 것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어떤 것은 등록여 결정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조항들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 상표법 제3조이랑 각호는 다 등록 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실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언제인지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이 기준이다 해야 되는 것이고 특정 지역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현저하게 알려진 경우가 아니더라도 현저한 지명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누차 얘기하지만 상표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 전국적으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주는 거야. 근데 어느 쪽에서 이미 특정한 현전 지정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거여야 되죠. 근데 어떤 가백에 덜렁 등록해주면 봐. 거기 있는 사람들 그다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현저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현저하면 그것도 현저한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현저한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것에 하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옛 이름이나 또 애칭이라든가 별칭 이런 것들은 원래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반 수요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옛 이름이나 등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지정명칭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날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저한 지정명칭으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이런 행정구역명처럼 시군구역, 행정구역명으로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진 명칭만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한 지명인 것으로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현재한 지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빛골 이러면은 광주를 얘기합니다. 광주, 빛골. 또 한밭 이러면 대전, 네? 또 달구벌 그러면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옛 지명이긴 하지만 또는 다른 애칭이지만 관용적으로 이것은 빛골은 광주고 달구벌 그러면 대구고 한밭 그러면 대전이고 이런 식으로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해준다는 거지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야, 내가 광주에 살면서 빛골 무슨 음식점 이렇게 한식당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예. 한밭 학원 이래도 되는 거 대전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번호에 해당하려면 현저한 지명 등이 상표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기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장충동 왕족발집 이래봐. 예? 장충동 왕족발집. 족발집은 뭐야? 이거는 뭐 그냥 족발을 파는 집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고 식별력 없는 거고. 장충동 현저한 지명 아니에요? 그 핵심은 왕이잖아. 왕,킹. 왕표. 예? 그게 그 상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현재 지명만으로 된 거 아니에요. 왕자 식별력 있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상표 등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예, 원칙은. 근데 뭐 장충대 가보니까 너도 나도 다 왕족발이야. 왕족발, 왕족발. 근데 왕족발 자체는 이미 그런 뭐 관용표장 내지는 보통 명칭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지.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인만 쓰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특정인 상표 출원한다든가 이런 식별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유사한 출원 상표 이런 경우에는 그 지리적 명칭과 외관 칭호 또는 관용 종합해서 당해 출원 상표 식별력이 부인될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는가 상표 등록 결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철자를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딱 보면은 이거는 뭐 그 지명을 얘기하는 거네. 이러면은 이건 이제 현저한 지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보세요. 실제 있었던 판례. 그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철자가 GLISS 이렇게 돼 있어. 그리스. 그럼 이거는 유럽의 그리스 국가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칭호적으로는 이게 유사하죠. 그러나 외관 관념을 봤을 때 이걸 보고 이 그리스를 연상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걸 보면은 유럽 국가 그리스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현저한 지명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명칭이 현저하기만 하면 여기에 해당하고 지정상품과의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정상품과의 관계 안 따진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지정상품과의 관계 안 따지고 상품 관계없이 현재 지명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호에 해당하는 그런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 상표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받고 싶다.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으로 등록받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상표로서 등록을 하겠다 하면은 그건 안 해주는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하겠다,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등록하겠다 그러면 그런 요건을 갖추면 그는 이제 지리적 표시를 하더라도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현장 지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속녹차 사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위반한다, 4호. 이 규정에 위반한다면 이건 당연히 거절 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제척기간 없는 무효사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호의 경우에도 현장 지정 명칭이었지만 출원 전 사용한 결과 이것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 표시로 인식이 되었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용한 상품을 지정 상품으로 해서 출원이 되었다. 그럼 식별력이 있는, 사용에 식별력이 인정된 것으로 해서 등록이 해줍니다. 아무 상품이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사용한 상품만 지정 상품을 해야 돼요. 엉뚱한 거 그거 하면서 또 뭐 A라는 상품 즉 그거 하면서 또 B를 슬쩍 끼워 넣어. 그러면 B는 거절되는 거야. B 상품에 관련해서 적어도 A 상품에 대해서만 실제 사용한 상품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등록할 때는 뭐 그 현장 지명이 아니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후발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무효 심판 청구 대상이 되고 무효 신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현장 지정 명칭에 해당하게 될 때부터 소멸되는 것이고, 그것을 언제부터 알 수 없으면은 그 무효 심판 청구 사실 내용이 상표본부에 공지된 때로부터 소멸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지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만든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별력 없는 상표가 계속 등록돼가지고 뭐 또 그것이 포함된 상표가 등록돼가지고 나 등록됐으니까 거기까지 내 권리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 행사하는 거 막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상표법 90조 1항 4호는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만은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제한,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제한이 있지만은 사용해서 식별력을 인정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어. 그럼 그 상표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데 너는 상표법 90조 1항 4호 얘기해서 현장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러면 뭐야? 사용해서 식별력 추적했다고 등록해줄 의미가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 등록해주고 독점권 주겠다고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부인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사용의 식별 추적에서 인정됐다면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친다 하는 거예요. 제한받지 않고 미친다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의 관계는 이런 현장 지정 명칭 등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한 상표가 지정상품 관계에서 봤을 때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는 상표법 3.1항 12호 품질 또는 수요자 기만 염려 상표의 규정도 함께 적용해서 거절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 사례를 봅시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 교재에 보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경주, 그 다음에 또 천마산, 또 이것도 봐요. 코리아, 현장 지명이죠. 리서치, 하는 업종이죠. 주식회사, 상법상의 회사명이죠. 이런 것도 다 대법원 판례에서 현장 지명이다. 지금은 새로 바뀐 심사기준에서 다 현장 지명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캠브리지, 양복 보세요. 양복 캠브리지, 양복 옷에 캠브리지. 그렇지만 뭐 등록이 되고 보호를 한다면 그 사용의 식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피프스 애비뉴, 대법원 판례. 뉴욕의 유명한 패션가 피프스 애비뉴. 또 핀란디아, 핀란드 생각하는 거죠. 또 조지아, 또 일본의 긴자, 뭐 할리우드, 또 인도 카페는 업종이잖아요. 인도가 핵심인데 상표인데 인도 현장 지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이고,
맨하탄, 뭐 니폰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뭐 베르사유 이런 유명 관광 지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현저한 지명에 해당한다. 아닌 거 강남 약국. 강남 스타일 강남 유명하잖아요. 어디까지가 강남이에요, 여러분? 강남이 어디까지가 강남이야? 모르잖아. 애매하잖아, 경계가. 에? 강남이 어디야? 동작구는 강남 아니야? 다 강남이 지금 다 강남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저한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화. 어디까지가 동화야? 동화가 국가야?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만 동화야? 일본도 동화야? 중국도 동화야? 다 동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대륙명이잖아요. 대륙명은 뭐야? 그런 것은 이제 전전 지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뭐 퍼시픽, 예? 또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륙 같은 거 뭐 이제 어떤 지명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예? 이런 거는 현전 지명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TV 이래봐요. 현전 지명이 아니야. 대륙명이지.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나라 국가명이야, 도시명이야, 주명이야, 뭐야? 아니잖아요. 대륙명이지. 그러니까는 아시아, 예? 아시아 무슨 뭐 시멘트라든가 뭐 아시아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간 이런 건 현저한 지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옛날 판례에서 신앙촌, 또 중동도 마찬가지죠. 중동도. 중동. 어디까지가 중동이고, 중동은 뭐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거지, 어느 한 특정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 초콜릿, 가나를 보세요, 가나. 아프리카 가나를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이 철자를 보고. 어? 현재 지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이 가나를 보고 아까 글리스 케이스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보고 과연 아프리카 가나 생각하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현저한 지명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는 상표법 제33조 1항 5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5에 보면은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이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또 마찬가지로 절충설이에요. 이런 상표는 원래 자타 상표 식별력이 없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독점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공익성의 견지서부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식별이 없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적용 요건의 첫째,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해당해야 돼요. 흔히 있어야겠죠, 흔히. 네. commonplace, 흔히 있었네요. 현실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거나 관념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 surname입니다. 여기서 성, surname 또는 약칭, 명칭을 얘기합니다. 그 약칭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의 성 이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성이라고 인식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있는 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예요. 근데 흔한 성에다가 플러스 뭐 상사, 뭐 상점, 상회, 뭐 공업사, 뭐 이런 등등등 이런 것을 결합을 했다. 거기에도 이것도 오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명칭 있잖아요. 명칭에는 뭐 예를 들면은 회장, 뭐 사장, 이사장, 뭐 총장 이런 거 외국 문자 예를 들면은 프레지던트 이런 것 이런 상표 나 프레젠트 딱 출원한다. 자동차 또는 뭐 무슨 양복 이런 데 출원한다. 그러면 이것도 흔히 있는 명칭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상품과 상관 안 해요. 그냥 거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체어맨 어때? 체어맨. 옛날에 자동차에 체어맨이라는 자동차 있어요. 체어맨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또 CEO 이런 상표를 출원한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5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원칙으로는 원래 체어맨도 그러면은 뭐 회장이니까 여기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레지던트도 사장이나 총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CEO도 마찬가지고 원칙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윤씨 농방 케이스인데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이 농방은 하는 업종이고 C 이것도 그냥 C고 성은 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흔한 성에다가 뭐 이런 거 붙였다 해도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있는 성이 상호 결합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형 로펌 김앤장 생각해봐요. 원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명하니까 이거는 당연히 등록이 되고 또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김앤박, 뭐 리앤최 이런 거. 그러니까는 뭐 의사 하는 메디컬 클리닉, 덴탈 클리닉 이거 만든 사람들이 서로 동업해가지고 우리 의원 하나 같이 내자 할 때 김앤박 치과의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등록이 되느냐? 원칙은 안 되는 거야. 원칙은요. 병원이나 그 의원 사건도 의외로 그런 분쟁 사건이 많아요. 상표 분쟁이. 그래갖고 간판 내리라고 저들끼리 막 싸워 의사들끼리. 그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흔한 성과 흔하지 않은 성이 결합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김앤가, 가시도 있잖아요. 가시. 옛날 사법위원 선장님 하시는 분이 어떤 그 재판관이었던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김앤가 이러면 가는 흔한 성이 아니잖아요. 또 이앤설 이러면 설씨도 뭐 그렇게 흔한 성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봅니다. 판단 기준은 뭐 취지랑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 성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킬 때 거래상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같은 성이나 명칭을 가진 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도 무슨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딱 저 사람만 쓰면 나는 그럼 뭐 내 이름 걸고 이름 장사 못하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그걸 배제하는 조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할 때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예요. 이거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33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 있어서 지정상품의 관계를 고려를 하는 조항이 있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적용하는 조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호는 고려하고 4호 현존지명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흔히 성 또는 명칭도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효과는 마찬가지. 거절료에 해당하고 무효사유고 제척기간 적용 없고 그 다음에 사용에 식별력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가능하고 또 등록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등록됐으나 등록 이후에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만약에 됐다 이러면 후발적 무효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무효신규 확정되면은 이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에 해당된 때로부터 소멸되고 그것이 특정할 수 없으면은 무심판 청구 내용이 상표본부에 공시된 때로부터 소멸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보면은 다른 문자나 도형과 결합된 경우라도 전체로 판단할 경우에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으로 직감되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7호 보충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기타 식별력 없는 그런 상표 등록받을 수 없다 하는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봅시다. 실제 있었던 대법원 판례들을 흔히 있는 성이다. 청바지의 리 이런 것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뭐야 사용의 식별력이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리 청바지. 그런 것은 이제 등록을 해주는데 원칙으로는 흔히 있는 성으로 본다. 또 컴퍼니 흔히 있는 명칭이죠. 안 되고 또 플라자 이것도 흔히 있는 명칭이 안 되고 프레젠트 이것도 흔히 있는 명칭이고 안 되고 부인한 사례 내셔널 파나소닉의 내셔널 상표 있잖아요. 전자제품에 이거 흔히 있는 명칭이야? 쉽게 알 수 있는 영어 단어긴 하지만 흔히 있는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식별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발렌타인 흔히 있는 성이야? 뭐 외국에서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흔히 있는 성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도 뭐야? 여자 테니스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 윌리엄스 보면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아무튼 미국에서는 흔한 상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존슨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오늘날에는 그거 별로 그렇게 과연 그럴까? 존슨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는 흔하다고 인식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국내에서 흔한 성이거나 또 명칭이 된다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번째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33조이랑 6호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간단하고 and라고 되어 있죠. and 간단하고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흔하지 않으면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하고 플러스 흔히 있어야만 식별력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는 마찬가지로 절충설이에요. 이런 상표 식별력이 없거나 어느 특정인 독점시켜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공익사회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안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은 첫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 6호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가 많고 또 여기 우리나라 이런 기준들이 다 외국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식별력 없는 것을 여기서 보는데 또 미국 같은 나라는 관대해. 막 이렇게 등록을 막 해줘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되니까 외국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첫째, 문자 상표의 경우에는 한글 한자. 이건 안 해줘. 라. 이런 한글 한자는 안 돼요. 근데 로마자는 2자 이내. 이런 거는 안 해줘. HS.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해줘. 원칙이 안 해줘요. 그런데 한글 한자라도 어떤 특정 관념을 나타낸다. 닭, 곰, 별 이런 것들은 특정 관념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곰표 뭐 시멘트라든가 또 그런 식으로 별다방 별 이런 것도 해줘요. 아무튼 특정 관념을 나타내니까. 그다음에 알파벳 2글자를 결합한 상표라도 이것은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서 된 상표로는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렇게 예를 들면 TS다 이러면 로마자 2자죠. 식별력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했다고 쳐봐요. 이런 경우. 이렇게 로고화 시킨 거 있잖아요. 로고화. 모노그램화라든가 로고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로마자 2자로 됐지만은 간단하고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흔한 것은 아니잖아요. 간단하긴 하지만 흔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고가 된 것은 나중에 이제 사례도 보면 알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정인의 출처 표시로 직감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는 지정사법을 고려해서 특정인 출처표시 직감 여부도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요게 이제 좀 바뀐 거예요. 옛날에 LG 봅시다. LG 옛날에 럭키 골드스타였잖아요. 럭키 금성이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LG 이렇게 해서 상호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 LG에서 저한테 이렇게 법무실에 근무하는 분이 전화 온 적이 있어. 이게 비밀인데 자기네가 이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상표법상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한글 로마자 두 자 이내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식별력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호를 안 해주면 참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안 해주는데 요즘에는 이 전자제품에서 LG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식별력 인식되는지 이런 것도 여부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식별력 있으면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관대하게 조금 그룹 약칭 같은 거. 그래서 CJ 여기 LG, CJ, GS, 휴레패커드 H, 또 NH 농협, KT, SK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6호하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엄격하게 따지면 이거 다 등록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마크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LG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도형화가 해가지고 등록한다든가 SK도 뭐 여기 무슨 뭐 나비 모양 이런 거 결합해가지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해줘. 그것 때문에 등록이 된 거지 뭐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자 때문에 등록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룹명, 그룹사명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특정인의 출처표 직감되는 이렇게 로마자 두 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봤을 때 특정인의 출처표시를 직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본다. 사실은 이런 것은 사실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 그거 보고 특정인이 출처표시 직감한다는 것은 뭐야? 그만큼 식별력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의 식별력의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 이름 상호 같은 거 이니셜로 이렇게 줄여서 가지고 한다 할 때는 이런 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분들 더욱 주의 생각해야 돼요. 등록 안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자 한자가 결합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지정사품 관련해서 거래소 성질 표시 인식되거나 기타 식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은 휴양업소 미용업인데 상표가 W 항이야. 또 서적 연필인데 NJ야. NJ. 이렇게 로마자 한자, 한글 한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럼 원칙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줘요. 그 다음에 한글 한자고 또는 두 자 이내에 한글 한자 또는 두 자 이내의 외국 문자, 그러니까 기타 식별력 없는 문자와 결합된 데에도 이제 이것은 식별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봐줍니다. 근데 이제 다만 외국의 문자 두 자를 AND로 연결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줘요.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로마자 두 자인은 2로 이렇게 돼 있죠. 2로 돼 있는데 2라고 돼 있는데 지정 상품은 프린터야. 근데 상표가 또 이 프린트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프린터와 관련해서 이 프린트는 식별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로마자 두 자 이내 한자잖아요. 이런 것은 이 프린트는 지정 상품인 프린터와 관련해서 식별력 없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간단한 혼인 표정이 이제 이게 엔드로 외국 문자 두 자가 엔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식별이 있는 걸로 봐요. 여기 보면 뭐
요즘 보면 P&G, 프록터 앤 갬블, 또 H&M,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다 식별력이 있는 그런 상표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문자 상표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라 그랬죠. 숫자 상표예요. 99, 두 자리 이하의 숫자, 99 이하의 숫자는 식별력 없는 걸로 봐. 식별력이 없는 걸로. 예. 또 이거를 한글 한자 외국 표시해도 마찬가지야. 99, 영어로 이렇게 99 이렇게 영어로 알파벳을 프리프했다 해도 99이잖아요. 99도 안 되고 뭐 숫자 99도 안 돼. 그럼 상표가 96야. 패션에. 그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 이상의 숫자다 하더라도 연속되는 숫자 있잖아요. 1, 2, 3, 2, 3, 4,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안 돼. 예. 그렇지만 100 이상의 숫자를 하더라도 같은 숫자를 이렇게 777 예? 손톱깎이 777 손톱깎이 우리나라 이제 세계를 넘버원 상품인 777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연속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반복한 것 뿐이지 1, 2, 3 이렇게 2, 3, 4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식별력이 있는 걸로 봐요.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단위 숫자 2개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퀄 이런 부호로 결합된 경우 이런 것도 식별력이 없는 걸로 봅니다. 자, 이거 22 10단위 숫자의 숫자죠. 35 숫자죠. 이거하고 더하기로 돼 있다. 22 더하기 35 이런 상표도 등록 안 해준다 하는 거.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누기로. 다만 AND로 결합된 경우에 또 식별력 인정된 걸로 봐. 같은 거라도 22 AND 35 이러면 이거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줄까 이거? 이거 이런 것은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본의 유명한 상표 연도씨 액세서리 여성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귀걸이 뭐 이런 걸로 나와요. 연도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원 앤 투 이렇게 AND로 연결돼 있죠. AND 이거 S자 거꾸로 되면 이것만 해요. 그냥 AND라고 써도 돼요. 또 이 소수점 23.7 이런 거. 그래서 무슨 뭐 요즘 뭐 우유 상품에 이런 거 숫자 쓰는 경우도 좀 있던데 이런 거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본다. 근데 100 이상의 숫자가 연속 나열하면은 식별력 없고 연속 나열하지 않으면 식별력이 있고 같은 숫자를 나열한 것도 식별력이 있고 AND로 결합한 것도 식별력이 있고 그래서 1, 2, 3, 3, 4, 5, 1, 2, 3 이렇게 하면은 식별력 없지만은 아까 말씀 3, 7, 777, 888 뭐 이거 뭐 1, 5, 3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외국 문자 한자하고 숫자 한자 결합되면 식별력 없는 걸로 봐요. 근데 숫자를 순위의 문자로 표시한 것도 식별력이 없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또 이들을 뭐 하이폰으로 연결한 거 이런 것도 식별력이 없는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영문자 한자끼리 하이폰으로 연결한 것도 식별력이 없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패션에. 이런 상표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느냐? 원래는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사용의 식별력 유명해지면 그때 가서 보호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무슨 패션 정확하게 뭔데 뭐 무슨 A 세컨드인가 제일 모진가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식별력이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표를 브랜드를 질 때 전략을 짤 때 잘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이제 문자 상표, 숫자 상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 이제 도형 상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있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른 목골, 뭐 절 표시, 뭐 삼태극 이런 것들과 또 이러한 도형 또는 무늬를 동일하게 중복하게 표시한 거 이런 거는 식별력이 없는 걸로 봐요. 그렇지만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런 거
동의형 또는 문장이 결합된 것 중에서 흔히 사용되는 걸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또 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심볼 마크를 만든다. CIA 할 때 이제 뭐 그거 뭐 디자인 회사들이 막 몇 억씩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그거 만드는 것도 몇 억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 없는 브랜드인지 또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조사 제대로 못하면은 뭐야 문제가 발생할 때 옛날에 뭐 GS 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뭐 도쿄올림픽 요즘에 표장도 봐 했는데 뭐야 또 어디에 똥똥한 게 비슷한 게 있다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리서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걸 등록하고 그런 것도 뭐 돈이 크게 들어가지만 광고를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또 덜렁 문제되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때문에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이런 것이 있고 근데 이런 것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들이 있어요. 이런 GQ, 근데 CP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CP를 뭐 이게 보세요. 로마자 두 자잖아. 그러면 여기 해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야 C를 길게 늘렸거든. C를 길게. 이것은 뭐야 간단하지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고 흔한 도형 또는 문의와 다음에 문자 회갑한 상표 이런 경우도 식별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한글 한자, 알파벳 한자와 그 한글 이름, 화학품 금속기기는 사용하는 전문 기호 또는 알파벳 한자 또는 두 자의 칸판이 리미트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흔히 있는 거에 뭐 K 이렇게 해가지고 K 이런 건 식별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다른 식별력 있는 것이 결합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별력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누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그리고 흔한 것이어야 된다. 간단하지만 흔하지 않는 거. 또 흔하지만 간단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판례예요. 그건 당연히 뭐 법 해석 반대 해석이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도안화되었거나 색채와 결합하여 새로운 식별력이 생겼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다음과 같은 것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 봐 H마트, NS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루슨트 테크놀로지 심볼 마크예요. 자, 이거 우리나라 했다가 이렇게 거절됐어. 이것도 이거 유명 아마 그룹 무슨 철강 회사인가 어딘가 제강 회사, 제철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자인 회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시안을 갖고 오는데 뭘 선정하는 게 좋으냐 할 때 뭐 물론 최종적이야 뭐 오나가 정하겠지 뭐 그럼 뭐 실무자들이 할 말 없는데 그래도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유를 잘 해서 차면 오나가 그래도 잘 생각해서 고를 텐데 또 엉뚱한 거 가지고 오나가 그냥 이거 해 근데 밀어붙여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도 못 받고 뭐 그럼 또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가가지고 또 실무자한테 너 그때 왜 나한테 좀 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그때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뭐 이래도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닌 사례는 이런 것들 봐요.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도안화로 인해서 식별력 인정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도안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등록이 된 거지 간단하고 흔한 표장 그 등록됐다 해서 간단하고 흔한 그런 것까지 식별력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식별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6호를 적용하지 않죠. 그렇지만은 결합된 그런 그
부분이 부기적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또는 간단하고 혼인 표정에 흡수돼 가지고 불가음으로 일체를 구성해서 소비자들 봤을 때는 이거 간단하고 흔한 표정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호도 4호, 5호와 마찬가지로 지정상품과의 관계없이 상표 구성 자체만을 놓고 이제 식별력이 있느냐 없냐를 따진다 하는 것이 4호, 5호, 6호. 이것이 3호하고 다른 점이에요. 또 1호하고 1호, 2호, 3호는 진성의 관계를 고려하잖아요. 근데 4, 5, 6은 진성과 관계 없이 한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 위반을 하면은 이거는 거절료에 해당하고 무효사에 해당하고 제척기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발적 무효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등록이 됐는데 나중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정에 만들어진 상표다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 후발적 무효사에 해당하는데, 이래서 무효심판 청구돼 가지고 신결 확정되었다 이러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정 만들어진 상표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소멸되고, 언제든지 특정할 수 없으면은 그 무효심판 청구 사실이 청구 내용이 상표 원부에다가 공시된 경우, 그런 경우에 또 그때부터 소멸되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이고, 이 6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하더라도 사용의 식별력 취득하면 그 사용 상품에 한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제 관련 판례나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대부분 판례인데 알파 이런 거, 알파. 그럼 알파 문구 어떻게 되겠어? 알파 문구 등록은 안 되겠죠. 사용하는 거야 뭐 독점 없이 사용하는 건 자유야. 등록은 안 되겠지. 근데 사용해서 또 유명하게 되면 식별력 취득하면 그땐 또 등록이 되겠죠. 이 프린트는 아까 얘기했고, 이렇게 K에 하이픈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로마자 두 자에 하이픈 연결, 이런 건 식별력이 없는 걸로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때? 이거 K2 이것도 원칙으로는 뭐야? 식별력이 없는 거죠. 이걸 보호받으려면 상에서 식별력이 인정이 돼야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흔히 있는 도형 네모에다가 로마자 주자 HD, 현대 상표겠죠,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식별력 없는 걸로 봐요, 원칙으로는. 네. 또 3표 연탄 3, 네, 이런 것도 원칙으로 식별력이 없는 걸로 본다. 사용의 식별력이 인정해서 그때 보는 건 몰라도. 부인 사례는 뭐야? 이거는 아까 설명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졌기, 로고가 도안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지만 흔히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 이거 누가 봐도 그냥 CP로 보이지 이걸 조금 늘렸다고 이걸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다음에 GQ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R 이 말음 이게 육각형 도형에 RM 하이픈 해가지고 이것도 간단하지만 흔히 있는 도형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표법 제 6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